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자는 겁니다. 3번, 4번, 5번은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홍준표 후보가 얻으려고 하는 건 15% 정도 얻어서 본인이 야당 기득권 가지겠다는 겁니다. 미래로 나가는 3번, 4번, 5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자, 시청자들께서 이 얘기 듣고 잠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가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3, 4, 5 중에 하나를 찍어달라. 이 내용을 SNS에도 또 상세히 비슷한 내용을 올렸다고요. 소개를 해주시죠. 민동혁 차장.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을 이기려면 저 안철수밖에 없다. 네.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 되기에도 부끄러운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과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비판을 했고요. 그러나 네. 보수의 희망을 만드시는 게 목표라면 유승민을 찍어달라. 네. 유승민은 훌륭한 보수의 후보다. 네. 홍준표가 훌륭한 보수가 아니다. 네. 가짜 보수다.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좋다면 심상정 후보를 찍어달라. 정의당. 문재인 후보가 진정한 진보의 후보가 아니다. 네. 역시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과거다. 문재인과 홍준표 후보는 과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꼭 그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 안철수를 찍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1, 2번은 과거니까 찍지 말고 정 찍고 싶으면 3, 4, 5 중에 찍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3, 4, 5를 찍어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번을 찍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그 표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4번, 5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나 찍으란 얘기죠. 3번 찍으란 얘기죠. 그래요? 3번 우산 밑에 대신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4번, 5번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승민, 심상정을 다 내 밑에서 같이 협치를 하겠다 하면서 아하. 경제는 유승민한테 맡기고 네. 또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에게는 뭐 개혁 공동정부를 같이 하겠다 하면서 뭔가 아우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네. 사실 이거는 아마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순간 사실상 좀 갸우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권력을 정말 나누자라는 걸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자 이렇게 협치를 과연 대통령 꿈을 꾸던 사람들하고 할 수 있을지 약간 갸우뚱해지는데요. 어쨌든 그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금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다 버리고 뚜벅이 유세를 나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어떤 뚜벅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지금 그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대구역에서 유세 차량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네. 백팩을 메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구 시내를 대구 걸어 다니고 시내를 있는 걸어 중이죠? 다니고 있는데 저 6시에 동성로 앞에서 있는 유세, 집중 유세 빼고 나머지는 행선지도 정하지 않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돌아다니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바로 저 장면이 오늘 오후 그 대구에서 안철수 후보가 유세를 다니는 모습인데 아하. 이렇게 도보로 다니면서 직접 그 유권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겠다, 지지를 호소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네. 제가 저 장면을 좀 보니까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취재 기자들도 동시에 같이 도보 행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서 거꾸로 걸어가면서 전하기도 하고요. 네. 카메라 기자들은 또 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속 쫓아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중간에 서가지고 즉석에서 카메라도 찍어주고요. 네. 사진도 찍어주고요. 네. 안철수 후보를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네. 굉장히 인기는 어쨌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도 부족할 판에 지금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대구에만 있겠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근데 이제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그렇겠죠. 동안 이제 근데 오늘 하루 말입니다. 하는데 네. 오늘도 아마 시작은 그 합천 해인사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죠. 오전에 예. 그랬죠. 그러나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결국은 유세, 이른바 기존의 정치인 또는 기존의 대선에서 했던 그런 집단적인 유세는 하지 않고 네. 동아일보에서도 기사를 썼지만 이제는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뛴다. 네. SNS를 이용해서 그거를 통해서 젊은 층,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저런 식으로 생방송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뚜벅이처럼 걷겠다. 네. 계속 만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사실 2014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가 사실은 저런 모습으로 그렇죠. 운동화를 받아서 그거를 기념식도 하면서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2006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던 강금실 후보, 그때 열린우리당이었죠. 참 죄송합니다. 강금실 후보가 마지막 사흘을 남겨두고 저렇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색다르고 좋게 보입니다. 네. 좋아 보이는데요. 또 이제 진정성을 좀 본인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네. 또 물론 저렇게 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유세를 할 때보다도 만나는 그런 유권자의 수는 줄겠지만 네. 좀 적은 수의 유권자를 만나더라도 본인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다. 뭐 이런 네.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저게 이제 그 SNS 등을 통해서 중계가 안 되고 또 방송 카메라가 없다고 한다면 저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네. 저렇게 하더라도 네. 노출 빈도가 아주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대구 TK의 민심, 사실은 홍준표 후보에게 최근에 많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진심을 보여서 좀 되찾아오겠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집중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표는 사실 속칭 몰표라고 할 정도로 90% 이상의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던 지역인데, 자, 이번에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대선이 1년 전부터 사실 네.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상 저런 스타일이 계속 됐다가 그랬죠. 이제 4월 초에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아주 접점을 잃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 13대, 그러니까 87년도 대선 직접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기 시작한 그 이후에 벌어졌던 호남에서의 80%에서 90%를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지지율이 다시 나오기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호남의 투표율과 지지율 그래프를 볼 수 있겠군요. 자.